네, PMP 문제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그거 하기 전에 오늘 P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정의만 보고 나오도록 할게요. 12번째 강의 안에 있던 건데, 어떤 DTM, 그러니까 P 클래스, DTM 머신이죠. 어떤 언어 L이 P에 속한다는 것은 DTM 머신 M이 존재해가지고, 어떤 상수 K가 또 존재하고 M과 K가 존재해서 모든 입력이에요. 모든 입력. 이 머신에 대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M이 X를 다항 시간이죠. 다항 시간 안에 멈추고, 이게 조건이에요. 다항 시간 안에 멈추는 게 조건이고,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accept 하든가, reject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력 X에 대해서 accept나 reject, 그리고 다항 시간에 멈춰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정 문제 또는 이 언어를 P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고 결정 문제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비결정적 알고리즘의 대칭성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이 대칭성을 갖는다. 그걸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정의를 봤던 거예요. 근데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이게 대칭성이 결여돼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이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과 다르게 예와 아니오가 이제 사이에 대칭성이 결여된다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히 이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진 문제 i에 대해서 x가 i에 대한 참인가가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린다면, 이 문제가 이제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린다면 그 여집합, 이걸 보완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컴플리먼터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그 논리학에서 이 부정, 니게이션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부정이 뭐냐면 x가 i에 대해 참이냐, 이거의 부정은 x가 i에 대해서 거짓이냐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결정적 알고리즘은 모든 x에 대해서 다항 시간 안에 멈추고, 그 스몰 x죠. 인풋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만약에 참이 된다 했으면 이거의 니게이션, 거짓이냐는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요거 하고서는 참이 나왔으면 뒤집어가지고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나올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딱 두 개로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잖아. 결정적 알고리즘. 참이냐 거짓이냐 인풋에 대해서. 인풋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이따가 예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알고리즘 모든 입력에 대해 반드시 정지해야 돼요. 그쵸? 또 정지해야 되고 참이냐 거짓이냐 해서 정지해야 되니까 예하고 아니오가 듀얼해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yes를 no로 바꿔주고 no를 yes로 바꿔주면 요 문제를 풀던 알고리즘을 똑같이 요거에 대해서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 알고리즘 써가지고 풀었더니 여기서 얘가 나오는 답이 나왔어.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no로 바꿔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돼요. 거짓인가? no. 그러면 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의 출력만 뒤집으면, 그쵸? 출력만 뒤집으면 컴플리트 문제, 컴플리먼터리 문제죠. 이게 보완 문제, 니게이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돼요. 그래서 결정적 알고리즘은 이게 됩니다. 하나 예를 이제 쉽게 들을게요. 결정적 알고리즘 문제 예를 들면 n이 주어졌어요. n이 자연수인데 n이 비자명하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이 아닌 인수를 가지는가, 이 말은 바로 n이 합성수인가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합성수이면 n이 합성수이고 놓으면 n이 1이거나 소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봐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n이 합성수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1 빼고 2부터 루트 n까지 나눠봐야 돼요. 그쵸? 쭉 나눠지면 인수를 갖네 하고 합성수입니다 하고 yes 하고 나눠주고, 안 나눠지면 n은 1이거나 소수입니다 하고 출력을 내겠죠. no 하고, 이건 yes, 이건 no, 이 경우엔 no, 이 경우엔 ye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언어는 n은 합성수이다. 요게 이제 yes 인스턴스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언어가 되겠죠. 그렇죠? 형식 언어 관점에서. 근데 요게 이제 엔코딩이 돼가지고 이진수죠. 이진수 인코딩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결정 문제 하나 예를 들어준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언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 문제 컴플리먼트
풀어보면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부정이니까, 그쵸? 입력한 n이 주어졌을 때 n이 1이거나 소수인가가 될 거예요. 요거 사실은 요거 부정하면 합성수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우리 국어가 이 부정문에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합성수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고 그런 질문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문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이제 합성수인가? 그랬으니까 반대는 뭐죠? n이 1이거나 소수인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질문이. 그래서 이것도 이 알고리즘, 여기서 했던 알고리즘 뭐죠? 이거 똑같이 적용하죠. 그러면 2부터 루트 n까지 쭉 나눠요. 그래서 쭉 나눴더니 여기서 n이 1이거나 소수인가 안 나눠져. 안 나눠준다는 말은 뭐예요? n이 1이거나 소수, y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es가 되는 거고. 나눠졌어. 나눠지네. 똑같은 알고리즘은. 나눠지네. 그러면, 이거는 합성수야. 이건 합성수야. 1이나 소수가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의 니게이션에 대한 대답이 보시면은, 여기서 yes, n이 합성수이면 yes가 되는데, 여기서는 n이 합성수이면 no가 돼요. 그러니까 s를 갖다 no를 하고, no를 yes로 뒤집으면, 니게이션 문제를 갖다 쉽게,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 클래스는 대칭성을 갖는다. yes, no 대답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와서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하는 것은 전혀 자명하지 않다. 이게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 형식이에요. 전혀 자명하지 않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죠. 뭐 일반적인 언어로 쓰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쉽게 풀리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당연하지 않다. 전혀 자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당연하지 않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출입별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보통은 안 된다. 하나만 안 돼도 한 가지 문제만 안 돼도 안 되는 거니까 수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또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거는 false란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라도 안 되는 게 false란 얘기고. 일단 여기서 여행하는 외파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하는 외파는 문제는 모든 도시를 그 도시간 거리가 주어졌을 때 한 바퀴 삥 어떤 루트를 투어라 그러죠. 루트를 따라서 한 바퀴 모든 도시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건데 그 도시간 이동했던 도시간 거리를 다 더했을 때 이 상한 B보다 작으냐 하는 얘기잖아요. B 이하인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의 보안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non deterministic이냐. 그러니까 이거의 보안 문제, 이거의 부정 뭐냐. 이거는 뭐예요? 이 모든 도시를 방문한 순회 중 길이가 B 이하인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성이 문제잖아요. 이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 이 전측 면제하고 존재 명제하고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의 부정은 존재하는가의 부정은 모든 순회의 길이가 B보다 크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 명제가 되고 요거의 부정은 전칙 명제가 돼요. 그걸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투어가 존재해서 그 투어의 길이가 상한 B보다 작거나 같으냐의 니게이션, 보안 문제니까 니게이션 똑같다 그랬죠. 논리 결정 문제에서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예. 똑같은데 요거의 부정은 존재한다가 모든 투어가 되죠. 모든 투어에 대해서 요것도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등호가 뒤집어지죠.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크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B보다 모두 크냐로 문제가 바뀌죠. 그러면 요거 니게이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투어링에 대해서 이걸 다 보여야 돼요. 근데 투어가 몇 개죠? 이게 도시가 n개면 그냥 러프하게 2분의 n 팩토리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항 시간에 푸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던 문제, B보다 작거나 같으냐, 요거를 풀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지죠, 알고리즘이. 그렇죠? 이거는 하나 있다고, 우리가 대열이 이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있다고 치면 요거 투어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요 B보다 작은 투어가 있으면 요거 있다고 하면 그걸 집어넣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했죠. non deterministic. 그걸 guessing이라고 했는데, 말하기를.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냥
병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n 팩토리얼의 CPU를 가진 거예요. 2분의 n 팩토리얼의 CPU를 가진 컴퓨터로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했더니 쫙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있는가 하면 걔를 끄집어내서 걔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지. 알겠죠? non-deterministic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컴퓨터는 없죠. 지금 퀀텀 컴퓨터도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안 돼. 이 당시에도 퀀텀 컴퓨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은 없죠. 그런 2분의 n 팩토리얼의 CPU를 가진 거는 불가능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L이 MP에 있다는 얘기는 L에 속한, 랭귀지에 속한 어떤 I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S 인스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S가 존재해가지고, VIS가 1이 된다는 거예요. Yes가 된다는 거예요. V는 여기서 뭐냐면, 검사 알고리즘을 뜻해요. 알겠죠? guessing 다음에 검증 단계로 넘어간다 그랬죠? 검증 단계에서 그 인풋과 인스턴스와 스트럭처, S는 스트럭처죠. 인스턴스하고 스트럭처가 존재해서 검증을 했더니 S이다. L이 MP에 들어간다는 건 요걸 보이는 건데 이것의 컴플리먼터리 보안 문제는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컴플리먼트 L에 들어간다는 건 이 인스턴스가 I가 L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랑 요거는 그냥 같은 당연한 거고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거의 부정이에요. 요거의 부정은 니게이션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앞에서는 물결로 썼나? 물결로 썼구나. 쏘리. 물결로도 쓰고 요걸로 꺽쇠로도 썼네요. 이게 다 두 개 다 니게이션입니다. 어떤 책은 이걸 쓰고 어떤 책은 물결로 써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가 없는데 여기 전체에 대한 니게이션이에요. 논리학에 좀 익숙하면 이거 가로 안 쓰는 건데 익숙한데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 요 전체에 대한 니게이션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니게이션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there exists s가 이제 for s로 바뀌고 VIS 이게 검사 알고리즘이 1이 된다는 걸 부정은 0이 된다. no가 된다는 거죠. 모든 s에 대해서 스트럭처에 대해서 VIS가 no 값이 나오느냐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스트럭처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여기서는 S가 주어졌잖아. I하고 S가 주어져서 여기서는 I하고 S가 주어져 가지고 걔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만 딱 하나만 이 검증 알고리즘을 통과하느냐. 그 검증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잖아요. 그냥 결정적 알고리즘하고 똑같거든요.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던 알고리즘은 이걸로는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예라는 답을 검증하는 알려진 방법 모든 가능한 수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투어링, S에 대해서, 스트럭처에 대해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수죠. 실제로 검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다시 말해 이 보안 문제, 니게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보안 문제에 대한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 문제를 갖다가 무슨 문제라고 부르냐면 바로 코엠피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책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이렇다고 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코엠피 문제라고 해요. MP 문제의 니게이션 문제를 코엠피 문제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코엠피 문제는 모든 스트럭처에 대해서 보여야 돼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NP 많은 다른 문제들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NP, 코NP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자, 따라서 어떤 문제 파이가 P에 속하면 그 보안 문제 역시 똑같이 P에 속해서 대칭성이 유지되지만 NP의 경우에는 그런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겠죠? 자, 참고 코NP 문제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yes 인스턴스에 대해 당식 시간 안에 검증 가능한 증거, 스트럭처죠. 증거가 있다는 얘기고 L이 코NP에 속한다는 것은 no 인스턴스에 대해 니게이션이니까 당시간 안에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yes 인스턴스, 이건 no 인스턴스, 그게 코NP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요거에 대한 예가 또 있어요. SAT 프로그램인데, 이건 아마 다음 강의 시간에 우리가 SAT를 다룰 거예요. 쿡스 CRM 하기 전에, 쿡스 CRM에 이게 쓰이니까,
이거의 니게이션은 onset이에요, onset. 그래서 그때 나오고 배운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요 페이지를 한번 혼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onset이 OMP, 요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주어진 부의식이 모두 만족하는가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건 그때 가서 배우고 와서 다시 와서 보세요. 자, 일단 이제 비결정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튜링 기계를 정의해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비결정적 알고리즘의 정식 대응 개념은 뭐냐면 비결정적 단일이에요. 단일 테이프 튜링 기계예요. 이거를 NDT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on-Deterministic One-Tape Tur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차례가 됐어요. 요거 하면 이제 MP 문제에 대해서는 다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화를 위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약간 비표준적인 NDTM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자, NDTM 모델은 구조상 DTM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만 들어가냐면 이 추측 모듈, 그죠? guessing, 답안이 있느냐, 스트럭처 있느냐, 우리가 만족하는 yes 인스턴스를 만족하는 yes 인스턴스가 될 수 있는 스트럭처가 있느냐, 거기서 이제 추측 모듈이 하나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말이 이제 guessing 모듈인데 사실은 뭐예요? 병렬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이나 논리학을 하신 분은 there exist로 생각하시면 돼요. there exist, 만약에 그게 존재하면 there exist, if there exist structure S가 존재하면 그냥 DTM 머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점검한다. 알겠죠? 만약에 근데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렇고 하여튼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걸 만족시키는 스트럭처가 아예 없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멈추지 않거나 멈춰도 뭐 노를 내보내거나 뭐 그러겠죠. 자, 추측 모듈이 추가되어 있으면 이 모듈은 DTM 머신 그대로 가져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거기다가 이제 추측 모듈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 모듈 자체적인 이 추측 모듈은 쓰기 전용 헤드를 갖습니다. 쓰기 전용 헤드 되겠죠. 그래서 22.4 그림도식 이렇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해. 이 그림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개싱 중에 아까 그랬죠. 병렬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건데 하나의 개싱만을 그린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여기 이제 모든 걸 다 요게 이제 2분의 n 팩토리얼계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세이지맨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딱 보여주는 것 뿐이라는 거. 다른 그림은 다 그냥 생각대로 하나만 보여준 거고, 추측 모드는 추측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추측만 기록하는 거. 오직 이 목적에 의해 사용됩니다. 추측이란 말은 그 스트럭처 S를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없으면 앞에 DTM하고 똑같아요. 요게 없으면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앞에 DTM하고 똑같은 거가 되고, 근데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서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DTM하고 똑같아요. DTM하고 똑같이 이제 테이프 알파벳 감마가 존재하고 대문자 감마, 그리고 입력 알파벳 시그마 있고, 공백기호 B 있고, 상태 초기, 상태 집합 Q가 있고, 여기는 이제 초기하고 끝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렇죠? 초기 상태 여기 다 있네. 초기 상태 Q0, 정지 상태 QY, QN, 그리고 전이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DTM하고 똑같습니다. DTM하고. 그래서 퀸투플이라고 부르나?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순서쌍이다. 5순서쌍이죠. 요 5순서쌍으로 나타냅니다. 이 전함수를 보통. 그래서 입력 문자열이 이제 X가 이제 들어와요. 입력 문자의 S가 이제 여기 들어오면 DTM과 달리 2개의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DTM은 요게 없죠. 요 단계가 없어요. 근데 이 단계가 하나 그대로 추가. 요거 나머지는 여러분들 DTM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전이 함수님 뭐 이런 거 다 똑같잖아. 요거만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 추측 단계예요. 이제 인풋 X가 들어오면 그 X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진수면 뭐 이진수 10자리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진수 뭐 100자리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됐죠?
들어오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처음에는 입력 문자 X가 테이프 칸 1부터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칸은 모두 공백이에요. 읽기 쓰기 헤드는 1번 칸을 읽고 있으며, 쓰기 전용 헤드는 마이너스 1번 칸을 읽고 있고, 유한 상태 제어기는 비활성 상태에 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쓰기 전용 헤드. 요거, 게싱 모드는 요거에 쓰기 전용이에요. DTM에서 있던 건 요거 파이널 스테이트 컨트롤은 유한 상태 컨트롤러, 요거는 리드 라이트 헤드고, 얘는 게싱 헤드에서 얘는 쓰기 전용입니다. 게싱 헤드는 쓰기 전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쓰기 전용 헤드입니다. 게싱 헤드는 쓰기 전용이에요. 추측 모드는 쓰기 전용 헤드를 제가 한 번에 한 칸씩 이동하며 어떤 기호를 쓸지, 감마의 기호 중 하나,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지, 또는 멈출지를 지시한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지, 또는 멈출지를 지시한다. 멈추는 순간 추측 모드는 비활성 상태가 되고, 유한 상태 제어기는 Q0 상태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얘가 쓰기 전용인데, 얘가 쭉 쓰는데 쓰다가 딱 멈추면 이제 게싱이 끝나는 거예요. 게싱 단계 끝나고 나머지는 DTM하고 똑같이 Q0 상태에서 유한 상태, Finite State Control, 요게 Q0 상태에서 리드 라이트 헤드라고 했죠. 요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얘가 한 번에 한 칸씩 이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기호를 쓸지 말지, 또 무엇을 쓸지는 전적으로 임의적이며, 이 말이 요게 이제, 이 말이 이제 어려워. 이게 게싱이라는 뜻이, 그 뜻이, 요게 이제, 돼 있는데, there exist라고. 존재하면은 쓰는 거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알겠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쓸지는 전적으로 임의적이고, 추측 모듈은 여기에서부터 감마 스타로부터 어떤 문자열이든 쓸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 무한히 쓸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노 인스턴스가 되면서 그냥 멈추지 않고 루프로 돌아가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쓰기 시작을 했는데, 쓰기 전용 헤드, 게싱 모드의 헤드를 말하면, 칸 마이너스를 보고 있음. 즉, 왼쪽, 입력 왼쪽의 빈 구석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수 인덱스를 쓰니까 마이너스 1만 써요, 얘는. 어디 갔어? 마이너스 1번 칸을 있고, 요건 비활성 상태가 있고, 요 마이너스 1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보고 있고, 즉 왼쪽에 빈구에서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 1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씁니다. 쭉 게싱헤드는. 알겠죠? 이쪽으로 쭉 써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스트럭처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왼쪽으로 쭉 쓰는 건 스트럭처를 쓰는 거고, 아까 여기서 1부터 X바까지 이 입력은 인풋이죠. 이건 I예요. I. 이건 DTM에서 똑같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1부터 들어가요. 0부터 들어갔었나? DTM이? 한번 보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0, 1? 옛날 헷갈렸어요. 하여튼 0, 1, 1이었나? 여기는 I 인스턴스가 들어가는 거야. I가 이미 쓰여져 있고, DTM처럼 여기 쭉 써져 있어요. X 바만큼, X 절대값만큼 써져 있고, 0부터, 1부터, 1이구나. 쏘리. 1부터예요. 1부터 X바까지 써 있고, 위쪽으로 들어가는 건 S예요. 스트럭처. 알겠죠? S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S가 써지는 거예요. 요게 쓴다는 건 요거는 I가 써져 있는 거예요. DTM처럼. I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감마에서 쓰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S에 관한 얘기예요. S에 관한 건. 알겠죠? I에 관한 건 요거 한 칸입니다. 한 칸. 그리고 요것도 이제 S에 관한 거예요. S에 관한 거. 읽기 쓰기 헤드는 1번 칸을 읽고 있으며,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I에 관한 거예요. 요거 딱 두 줄만. 그리고 쓰기 전용 헤드는 마이너스 1번 칸을 읽고,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S에 관한 겁니다.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구분을 해서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S를 써나가는 거예요. S를 쓰는데 마이너스 2서부터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서티피케이션.
certificate, 그 증명, S를 써내려가는 거죠. S를 쭉 써내려가는 거고, 분리해서 쓰는, I하고 S를 분리해서 쓰는 거는, 입력은 I예요. 입력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의 증명, S를 보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쪽은 I, 음수 쪽은 S가 쓰여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 스텝마다 쓰기 전용 헤드는 guessing 헤드는 다음 중 하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감마의 기호 하나를 쓴 다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한 칸 이동하고 B는 멈춤. 요걸 갖다 이제 반복하는 거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guessing 헤드는. 그래서 반복하면서 쓰기 전용 헤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기호도를 남겨요. 입력 왼쪽에 어떤 문자의 S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글자씩 역방향으로 쓰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음수 쪽으로 쌓인다 이 말이에요. B를 즉시 고르면 B를 멈춤을 고르면 요거 막 하다가 반복하다 B를 멈추고 고르면 빈 문자를 축축한 셈이 되고 멈추지 않고 계속 A만 고르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만 계속 선택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지, 이거는. 그치? 노 인스턴스가 돼가지고 멈추지 않는 거지. 루프에 빠지는 거고. 얘 하면 멈추는 거고. 그래서 B를 넘어가야지. B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스트럭처 S가 유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럭처 X가 유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면 이 B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길게 써놨지만 그 말은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측이 끝나면 추측 모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끝났어. 여기다 S를 다 썼어. 그리고 끝났어. 그래서 B를 선택해서 스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얘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DTM하고 똑같이 얘만 가지고 합니다. DTM하고 똑같이.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한상태 제어 퀴즈에 활성화되며 이제부터는 결정적 규칙과 검증 단계가 진행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요거서부터 이제 이걸 끝내도록 하고 아직도 2.4절, 2.5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